비타민C를 바르자마자 따가움은 효능의 신호가 아닙니다. 적응하는 면역 반응이구나 하고 계속 꾹 참고 바르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 피부 관리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안녕하세요. 화장품 요리사 이수향입니다. 여름만 되면 기미와 잡티가 신경 쓰여서 비타민C 앰플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솔직히 여쭤볼게요. 정말 피부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던가요? 바를 때마다 얼굴이 따갑고 아침에 보면 피부가 누렇게 뜬 것 같고 한 병을 다 썼는데도 기미는 그대로고 비타민C 잘못 쓰면 정말로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서 색소가 더 짙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비타민C에 대한 오해부터 제대로 쓰는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비타민C 제품 고를 때 가장 먼저 뭘 보세요? 10%? 15%? 20%? 대부분 함량부터 보시죠? 숫자가 높을수록 더 빨리 피부가 환해질 것 같고 기미도 빨리 옅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타민C는 숫자만 보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타민C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순수 비타민C입니다. 성분표에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적혀있는 성분으로 비타민C 본래의 항산화력과 피부통 관리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성분도 순수 비타민C입니다. 다만 산도가 낮아서 피부가 예민한 상태에서는 자극이 생길 수 있고 빛과 열, 공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관과 사용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제형에 어떻게 담아서 전달하느냐, 이게 순수 비타민C 제품의 핵심이거든요. 두 번째는 비타민C 유도체입니다. 순수 비타민C의 불안정성과 자극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조를 변형한 성분이에요. 에틸 아스코빌 에텔,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처럼 이름이 길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 비타민C보다 자극은 적고 안정성이 높지만 피부 안에서 비타민C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한 물질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순수 비타민C 15%와 비타민C 유도체 40%는 같은 수준의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품 종류 자체가 다르면 퍼센테이지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량 숫자보다 먼저 봐야 할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순수 비타민C인지 유도체인지 내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제형인지 산화되지 않게 잘 설계된 제품인지. 제가 기미 딱밤을 만들 때에도 이 고민을 정말 가장 오래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얼굴 전체가 열과 자외선으로 예민해져 있어요. 그런데 기미 때문에 얼굴 전체에 강한 고함량 제품을 계속 바르면 피부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대나 이마처럼 잡티와 기미가 신경 쓰이는 부위를 중심으로 표적 타겟팅해서 필요한 곳에만 집중해서 바르는 방식을 생각해낸 거예요. 순수 비타민C는 수용성 물질이거든요. 물이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순수 비타민C의 효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수 제형이 일단 중요하고 일반 비타민C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게 되면 입자가 크기 때문에 피부 위에서 오래 머무른단 말이에요. 오래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자극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단 말이죠. 순수 비타민C를 얼마나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로 글라인딩 해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기미 딱밤은 58.5%나 순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는데도 무수 제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효능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일반 비타민C보다 확연하게 그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빠르게 피부 속으로 싹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발랐을 때 따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C를 바르자마자 얼굴이 따끔거렸던 경험 다 있으시죠?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분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고 있나? 고함량이라서 확실히 세긴 세구나. 그런데 따가움은 효능의 신호가 아닙니다. 적응하는 면역 반응이구나 하고 계속 꾹 참고 바르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얼굴이 계속 붉어지거나 화끈거림이 오래 가거나 가렵거나 다음 날까지 얼굴이 당기고 거칠어진다면 피부가 자극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기미 피부는 자극에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 색소가 더 짙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미를 없애겠다고 강한 성분을 계속 올렸다가 오히려 역효과 반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피부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함량을 높여 늘려가야 합니다. 처음 쓰는 분이라면은 여기 귀 밑이나 턱선에 눈에 덜 띄는 부위에 먼저 소량을 이렇게 발라보세요. 괜찮으면 주 2, 3회부터 시작을 하고요. 피부가 편안해지면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맞춰주세요. 피부가 이미 붉거나 각질이 일어나거나 햇빛에 타서 화끈거리는 날에는 비타민C를 잠시 쉬어주는 게 정답입니다. 그날은 미백보다는 진정과 보습에 먼저 신경을 써주세요.
피부는 매일 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피부가 건강한 날에는 기능성 성분을 쓰고 힘든 날에는 잠시 쉬게 해주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40대 이후 피부 관리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비타민C 앰플을 처음 열었을 때는 투명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노랗게 변한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원래 비타민 색깔이 노란 거 아닌가 하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순수 비타민C 제품이 처음보다 노랗게 주황색으로 변했다면 산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빛과 열, 공기에 약하거든요. 뚜껑을 자주 열고 닫거나 햇빛 드는 화장대 위에 올려놓거나 더운 욕실에 보관을 하면 산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산화가 진행이 되면은 기대했던 항산화 효과는 멀어지고 피부 자극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모든 비타민C 제품이 원래 투명한 건 아닙니다. 제품 제형에 따라 처음부터 연한 노란빛을 띠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 제품을 열었을 때 색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처음보다 색이 눈에 띄게 진해지거나 냄새나 질감까지 달라졌다면 유통기한이 남아있어도 사용을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보관은 제품 표시를 우선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햇빛과 열을 피하고 뚜껑을 오래 열어두면 안 됩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이 있고 상온 건장 제품도 있으니 무조건 냉장고에 넣기보다는 표시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타민C는 아껴 쓰는 게 꼭 절약이 아니에요. 권장량에 맞게 꾸준히 쓰되 개봉 후 사용 기간을 꼭 지켜주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타민C를 밤에만 바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비타민C는 아침에 바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자외선과 열로 피부에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비타민C가 이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산화되자마자 바로 환원시켜주는 게 이 비타민C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아침에 비타민C를 바른 날에는 꼭 선크림을 충분히 발라줘야 합니다.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게 보호해줘야 아침에 바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타민C 먹고 있는데 피부에도 발라야 하나요? 앰플 바르고 있으니까 영양제는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먹는 비타민C와 바르는 비타민C는 역할과 들어가는 경로가 다릅니다. 바르는 비타민C는 기미, 칙칙함이 신경 쓰이는 표피 부위를 피부 표면에서 직접 케어하는 방식이고요. 먹는 비타민C는 식사로 충분히 채우기 어려운 날 몸 안에서 부족한 비타민을 보완하는 방식이에요. 비타민C는 몸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밖에서 식품으로 먹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다고 바르는 걸 대신할 수는 없고요. 바른다고 먹는 걸 건너뛰어서도 안 됩니다. 아침에는 기미 딱밤으로 신경 쓰이는 부위를 관리를 하고 먹는 비타민C 루틴도 함께 챙깁니다. 자, 그리고 리포좀화되어 있는 비타민C는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먹습니다. 리포좀은 열과 압력에 약하거든요. 반드시 리포좀화 되어 있는 제품은 가루 형태로 먹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타민C 오늘 3가지만 기억하세요. 고함량 숫자보다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이 먼저이고요. 천천히 함량을 늘려가면서 쓰는 게 정답입니다. 아침에 바르고 선크림으로 마무리하는 것 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피부 표면을 케어하면서 안에서도 함께 채워줘야 합니다. 그게 진짜 피부를 위한 건강한 여름 루틴입니다. 오늘 비타민C에 대해 새로 알게 된 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리뉴얼된 리포좀 비타민 A, B, C 그리고 D까지 A, B, C, D 3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맑고 밝은 얼굴로 살겠습니다.